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IT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면접에서 일단 자기 서류 기반을 정확히 자기 소개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생활 기록부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면접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이 무엇인지 우리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 특히 IT 계열 쪽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들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반적으로 이 계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당연히 우리 학부에 진학한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죠. 이 계열만 아니고요. 모든 면접에서는 다 물어봅니다.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두 번째가 MS 도스와 윈도우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는 질문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MS-DOS와 그다음에 지금 윈도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MS-DOS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점이 또 질문을 많이 나오나 3D 프린터가 좀 요즘에 이 계열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면접 질문도 있고요. 반면에 3D 프린터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IT 기술이 요즘은 계속 4차 산업 때문에 IT 기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T 기술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IT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쪽으로 더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것도 바로 면접 질문 중에 단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IT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의 전공, 특히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분명 심화시켰을 거단 말이에요. 그 IT 계열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심화시켰던 보고서라든지 수행평가가 있다라면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면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는 과거를 보여주고 자기소개서는 지금 현재까지 보여줬다라면은 면접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줘야지만 또한 그 점을 어필해야 되지만 더 매력적인 학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를 또 포함해서 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IT를 포함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점이 좀 거기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점이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왜 그 점이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이 질문 역시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IT 관련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라는 것 역시 면접 질문 중에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그 다음 AI, 그 다음에 이처럼 그 IT 기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돼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진로에 관련돼서 IT 관련 기술이 어떻게 진로와 관련돼서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계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 중 하나, 단골 질문은 바로 위치 기반 서비스, LBS라고 하죠. 그래서 Location Based Service 이렇게 그 약자인데, 위치 기반 서비스가 무엇이며 위치 기반 서비스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왜 하냐면 이제 저희 그 맘띵도 지금 현재 곧 이제 어플을 작업을 하면서 지금 보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거기서 굉장히 보안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어플이
위치에 어긋나게 행동했다라든지 그러면 그 어플 같은 경우는 삭제를 당할 수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을 말할 때 반드시 좀 이 점도 언급하셔야 돼요. 개인 보안성도 좀 살짝 언급해 주시면서 이 개인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점에 대해서 또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더 효율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없겠죠. 바로 소프트웨어라면 당연히 스마트폰의 앱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스마트폰 앱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말하고 그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특히 어떤 뭐 특정한 점이 무엇인지라는 것도 면접 질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학생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우리 대표적으로는 지금 안드로이드와 지금 iOS 그러니까 뭐 갤럭시 삼성과 지금 뭐 아이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만의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만의 아이폰만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단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원한다면 이걸 선택하겠지만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 기술은 현재까지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은 정말 우리 뉴스를 본다라든지 방송 매개체를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점에 관해서 어떤 점을 대비하셔야 되냐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왔으며 사물 인터넷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요즘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 집안에서라든지 그다음 설마 집을 설계한다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도 준비해 가시면 매우 좋아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지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솔직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경영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기술 특히 그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보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미래에 어떤 점 좀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제 장단점을 설명하세요라는 그런 면접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에 관련해서 좀 제가 즐겨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가 무엇인지는 뭐 지금 방송에 댓글에 보시면 좀 나와 있거든요. 그 어떤 어플이라든지 어떤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대답이 매우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그 심도 있는 어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 IT 계열 이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 질문할 때 그 생활기록부를 거의 보면 학생들의 동화 진짜 들어보면 동아로 활동하면 C언어라든지 뭐 스크래치는 파이썬이나 애저 뭐 이런 거에 관련 활동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전 동아로 활동 분명히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IT 쪽이나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지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주제를 프로그래밍 했는지 그리고 그 확률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나왔고 그 계획을 도달할 때까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교과에서 과세특에서 과학과 관련된 실험 과목을 통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그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해서 배운 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여러분들의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질문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어떤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점도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활동과 관련해서 심화하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IT 계열과 관련돼서 융합시켜서 어떤 심화 진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하 기록부에 들어가겠죠? 그럼 뭘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왜 그 활동했는지, 그 활동을 여러분의 진로와 어떤 연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앞으로 더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 그런 점들 반드시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컴퓨터 공학, 그 다음에 IT 계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면접 질문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꼭 이 질문들도 준비하시고,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서류 매우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